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미국이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또 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거기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지금 반등폭이 커봤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오르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근데 지금 최근에 올랐지 않느냐. 요런 반등들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올라가는 반등들은 표현을 하자면 유동성 찌끄레기들, 유동성 찌끄레기들로 올리는 거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이제 유동성 몸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로는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확실히 뭐 3번만 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경기 회복이 너무 강력하게 진행이 돼서 금리 인상 10번 해도 끄떡 없다든지 뭐 등등 어떤 식으로든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그래야만 이 시장이 이제 유동성 몸통으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반등이 설사 제가 말씀드린 이 한계치 이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뭐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찌끄레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화하고 추상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그냥 시장 왜 이래 또 내렸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개념화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장을 보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이게 보기 어려우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된다. 그래서 차트도 척 보면 탁 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압축해서 아주 단순화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지금 같은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냥 딱 보고 하락 추세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반등 나왔네. 그러면 추가 반등 나와봤자 찌끄레기. 여기서 다시 조정받으면 이중바닥인데 현재 유동성 상태를 봤을 때는 이중바닥이 유력하네. 뭐 이런 정도로 빨리빨리 이게 나와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특출난 뭐 지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이렇게 단순 직관적으로 나와야만이 재미가 없고 너무 지루하고 한 종목 보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는데 이런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데 거부감이 좀 덜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저희 코스닥은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는 이중바닥을 찍고 있지만 코스닥은 이중바닥이 아니라 저점 이탈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태가 여전히 코스피에 비해서 아주 나쁘다라는 그런데 이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냐? 코스피는 사실 문제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뭐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 아주 양호한 건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삼성전자 문제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 있고 SK하이닉스 문제 없고 삼성전자 우선전 문제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문제 있습니다. 고평가니까. 그리고 네이버 큰 문제는 없고 LG화학 글쎄 현대차 카카오 조금 문제 있고 뭐 네이버도 아주 문제가 없진 않으니까 카카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퍼러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HLB, 셀트리온 제약, 시젠, 첨보, 이거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셀트리온 제약. 뭐 사실상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시가총액만 크니까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피가 이중 바닥이다라고 거의 단언하다시피 하지만 코스닥은 저점을 다시 깰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쉽사리 진정이 안 될 겁니다. 이 하락이.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조각난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만약에 양도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혜가 아주 클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100억 이상이었을 때, 예,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소형주 매매하면서 이거를 뭐 신경 써서 팔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가창이 완전 비어 있네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100억 이상에만 대주주 요건이다가 뭐 이게 줄어 가지고 10억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호가가 비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확실하게 그게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뭐 3억 됐다. 그니 정말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막았다는 점에서,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근데 이 10억도 매년 말마다 이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팔았다 다시 사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서 보다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가상화폐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시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근데 주식이 그거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양도세를 없애고 거래 시간을 늘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거래 측면에서 보완을 한다면 조금 나아질 텐데, 그 수혜는 중소형주들로 가니까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더 빠질 게 없는 종목들은 또 지수가 아무리 박살나도 괜찮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이런 얘기는 조금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조금 듣는 것 같는데, 사실 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워 듣는 게 많고, 주워 듣는 걸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또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뭐 반치나 모자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예, 요거는 참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억력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저는 이 댓글로만 소통을 했으니까, 예, 여기 댓글 다신 분이 아마 시집 안 가고 계시다가 중간에 이제 시집을 가시고, 예, 아기도 넣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주식 투자를 해 오시는, 예, 그분이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투자도 영리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뭔가 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는 좀 장점? 성격이 구김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예,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예,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 어쨌든 뭐 필요한 말씀은 계속 드릴 건데, 그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DIC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풍강에서 수익이 나셨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뭐 대놓고 계좌에 제가 사가지고 제가 풍강 주식을 대량으로 편입했습니다. 이걸로 수익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난 거면 그래도 제가 약간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사실 한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걸 보고 좋다고 판단하신 그 슈가푼님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실천하신 매매, 그거에 대한 결과지, 저는 그저 뭐 약간의 원인 제공 정도? 예, 근데 그 원인 제공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시점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기, 좋은,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이 먼저 인연을 맺은 분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때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유튜브에서 또 처음 만난 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그분들하고도 오래될 거고, 그 결국은 이 성향이 맞는 분들만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성향이라고 한다면 나누는 거 나눠야 되고, 또 사람이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런 분들만 남으시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만 남게 되는, 예.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뭐 오래되신 분들하고 비교해서 분명히 좀 덜한 건 있겠지만, 저도 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또 이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많이 읽을 때는, 많이 시청할 때는 한 2천, 조회수가 2천 정도 나오고, 최근에 그나마 좀 회복해서 시작 나쁠 때 한 1,000 정도 나오다가 지금 한 1,40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한 1,000명 정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5,300만 중에서 이 1,000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서로 아주 선택받은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로 선택받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 이거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 나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기적과 다름없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예, 공인 탐정,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저보고 무슨 자문위원을 좀 해달래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직접 그렇게 요청하신 건 아니고, 건너 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어쨌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성향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통령 선거에 누구를 찍을지 모르고 또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모르시겠 모르실 것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제가 누굴 지지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 관련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이지만, 과연 저만큼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능력 100인 분들 1 나누고 저는 2지만 2를 나누니까, 예, 그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좋은 분이 대통령 당선이 돼서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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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소통을 하자면, 저는
이 자리를 지날 때마다 사실 약간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날 때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 성함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래서 요 지날 때마다 예 약간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댓글 확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았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치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당을 나눠서 이렇게 계시지만 서로 굉장히 동업자 의식이 투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갈라치기를 해 놓으니까 이 좌우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 우파로 스스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만 하더라도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코드 인사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지역 감정이었고 전라도, 경상도 요렇게 이제 지역 감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좌파 우파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누가 이득을 보냐면 정치인들만 이득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정치인이 잘못하면 비난을 원래는 이렇게 다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편이라고 비난을 안 하고 오히려 예 보호막을 쳐 줍니다. 반대로 이쪽 정치인이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양쪽에서 다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 안 하고 또 여기 보호막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은 정말 편해졌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한번 싸워보면 아시겠지만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분이 계시더라도 만약에 제가 정치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그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제가 욕을 했다. 12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심지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심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그 정도로 추앙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결국 이렇게 국민들이 싸우게 되면 정치인들만 편하게 되는 자기가 좀 잘못해도 우리 편이 감싸주니까 그러다 보면 정치 발전이 없고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정치 성향 같은 거 잘 모르고 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귀가 쫑긋해지고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그거랑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식 증권 시장에 대한 어떤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이건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서로 인연 조심해서 서로 배려해서 만든 이 오랜 인연들이 순식간에 깨질 수 있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걸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조심하는 게 맞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뭐 얘기하다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DIC 예. DIC가 좋은 종목이다. 이 잘못 쳤구나.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아주 대폭 개선이 됐는데 요 DIC 실적이 개선된 부분은 좀 기저효과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중장비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농기계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그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또 부품 중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으니까 그래도 생존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속기 쪽, 변속기 감속기 쪽인데, 변속기는 전기차에 쓰이지 않고 그리고 이 전기차용 감속기는 처음에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었나? 예, 거기서 납품을 했다고 불량이 나서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제 전기차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 감속기도 교체하고 모터도 교체하고 그 전에 또 배터리도 교체하고 뭐 그냥 싹 새 걸로 새 걸로 교체가 됐는데, 감속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 전에는 소리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괜찮고, 그게 저번에도 한 2, 3만 킬로 타고 나니까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에 감속기가 아닌 뒤에 감속기를 DIC가 납품을 했다면, 그리고 계속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고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 전기차하고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하고 그 보통 이제 한 50배 되고, 전기차하고 무관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PBR 0.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 격차가 한 10배 정도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DIC가 실적도 나고, 그리고 이 감속기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차 쪽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회사도 뭐 좋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예,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제 또 반등 한계치에 왔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지수하고 똑같이 가려면 일정 부분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요가 몰려서 최근에 반등을 했고 첫날에 높게 시작했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약발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상태냐? 작년에 적자가 났고 올해 이제 겨우 흑자가 났지만 지금 시가총액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중국 CATL하고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CATL하고 점유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근데 CATL은 가장 고성장을 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상태고, 외국 브랜드도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니네 CATL 거 써, 뭐 거의 반강제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텐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이외의 지역의 전기차 시장을 석권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될 텐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만 벌써 화재 사고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러면 이 주가를 지탱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 유통 주식 수가 적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 유통 주식 수도 6개월까지 보통 보호 확약을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돌아다닐 것이고 1년 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사주도 풀릴 것이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주식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량일 거니까 1년 뒤에 보면 분명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이.
장단컨대 공모가 하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을 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예, 지금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CJ 제일제당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부는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 생산량이 한 3%대, 밀 수출량이 5%대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질이 굉장히 좋아서 농사가 잘 됩니다. 한국처럼 척박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주 많은 밀 생산을 통해서 그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가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터진다면 이 밀 수출이 차단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공급의 5%만 빠져도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이나 대한제보는 전망이 괜찮은데, 말씀 한번 드렸듯이 2월 중순까지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이 이제 뻘로 바뀌기 때문에, 진흙으로 바뀌어서 탱크가 못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가 생각하는 그런 이 우크라이나에서 동시다발로 진격해서 끝장내는 이 전격전을 못하게 되고, 전격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뭐 인종적으로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러시아의 그런 다혈질적인 부분도 이 사람들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집집마다 총을 갖고 있으면서 시가전을 한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같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격전을 해야만 빨리 전쟁을 종식을 시킬 수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토질 상태가 동토층이 녹기 전, 그러니까 2월 중순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떨어지고, 그러면 올라갔던 곡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상승이 최근까지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업체 물적 분할한다고 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서 재미 보는 거 보니까 이게 또 공모 시장에서 작은 빨아먹기 선수 SK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 SK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지만 여기서 물적 분할을 하면 시가총액 30조 원짜리 만들 수 있다. 그게 또 시장에 등장하면 또 유동성 다 빨리게 되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아우 치가 떨리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물적 분할 우려나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가 그 전기차 물적 분할로 완전 다 덮여버렸다라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좀 저평가 매력이 존재를 하지 않나.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직까지 적정 주가 수준의 또 주가 실적 대비해서도 적정 주가 수준이라서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건 없지만, 이제 하는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가격 매력이 단기적으로는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하고 관계된 S-오일을 보면, 예, S-오일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했는데 왜 좋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유가 상승과 이 주가 흐름이 무관한 것은 결국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국제 유가가 양호하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가겠냐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된 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오르지만 정제 마진은 오르지 않는, 예,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정유사들이 올리는 수익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100달러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고, 그 수익성을 기반으로 고배당을 할 것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시장 여건이 나쁘지만 올해 말까지 보면 지금보다는 나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 요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원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원산업은 조정을 받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밀렸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발군의 실적인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송원산업이 이제 화학 제품, 화학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그리고 그 폴리머 안정제 같은 주력 상품의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관심 계속 보고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가 32,000원인데, 여기서 에너지 축적해서 다시 발동이 걸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거고, 그러면 다른 신고가 기대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주주들이 수익이 되고 어중이 떠중이 주주들은 결국 못 견디고 다 나가게 된다. 진성 주주들만 남아서 호흡이 길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